그냥 해봤어. 아니야, 8번이 아니야. 확통인데요? 좋습니다. 다들 확통에 좀 집중을 하셨나 보네, 다들 표정들이. 왜 확통부터 안 하냐면 확통은요? 완전 탱가탱가 놀아버렸네. 걔는 할 소리야. 저도 손을 못 보네. 미적. 같이 한번 봅시다. 몇 번부터 할까요? 1회 4. 그래 4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맞은 친구 있나요? 4번. 오, 훌륭하네요. 4번 같이 한번 볼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고요. F'이라고 F'3이 0이다. 이 말은 1과 3에서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되는 값이 아예 없거나 또는 하나만 있거나 또는 두 개 있거나. 그래서 3차 함수 fx의 2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x축에 닿을 때가 프라임 x가 0 되는 값인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증가, 멈췄다 증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능력되는 값이 두 개 있는 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림은 한 이런 그림인 것 같아. 가조건에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 해석하는 게 좀 빡센데 그러니까 F'0이 뭔지 몰라. F'0과 F'K와 F2를 만족시키는 1보다 작은 양수 K가 딱 하나 존재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그림이 여기 있는 거 가조건에서 여기를 찾았어. 그러면 여기가 1이고 당연히 여기가 3이지 않겠어? 아닌가? 맞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값이 F1이란 얘기죠? 요 Y 값이. 그러면 이 fx하고 y는 f1
이 상수 함수가 만나서 생긴 점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맞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1,f1이고 이 점의 좌표는 몰라.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 점의 x 좌표들이 f'형, f'k래.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x 좌표가 1 또는 우리 물음표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음표. 그러면 f'0이 1이거나 물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f'k가 얘가 1이면 얘가 물음표고 얘가 물음표면 얘가 1인 거야. 그런 k가 있는데 그 k가 뭐보다 어딨냐면 1보다 작은 양수 k 값이래요. 1보다 작은 양수 k 값. 그럼 봐봐. f'형과 f'k는 이 곡선에서의 0과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당연히 여기가 k겠지. k는 양수이면서 1보다 작다고 했고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f'0과 f'k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f'0이 크겠지. 왜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면 f'0 요 값이고 여기 f'0 값이 이거고 2차 함수에 f'k 값이 요 값이니까 f'0 값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여기도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겠지만 여기서가 더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왜? 나중에 올라갈수록 0 돼야 되니까 점점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f'형과 f'k가 누구야? f'형과 f'k가 1 또는 물음표여야 되는데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물음표잖아?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f'형이나 f'k 중에 f'형이 더 큰가? 1하고 물음표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물음표다. 그리고 f'k가 뭐 나와야 돼? f'k가 있어. 더 큰 값이니까 2라고 물음표 중에 더 큰 값이야. 물음표가 더 커. 그리고 f'형과 f'k가 1 또는 물음표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큰 놈이 근데 f'형이 더 크네. 그러면 둘 중에 큰 놈을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f'형이 물음표고 f'k가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식 쓸 거니까 이 물음표를 그냥 이쁘게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파. 그럼 식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요. y는 fx가 있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y는 f1이란 녀석과 이렇게 만나서 생긴 요 x좌표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나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식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fx와 f1이 만나서 생긴 근인 1과 알파고요.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뚫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 식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fx 빼기 f1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래. 양수 미지수 뭐 하나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 1 같은 게 아니니까 kt 그 t라고 쓸까요? t에 x-1의 제곱 x-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걸 우리가 보통 우리 문제에서도 간편하게 우리 gx라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놓읍시다. 그럼 끝났어. 1과
3에서 0 되는 값 찾았으니까 G 프라임 X가 F 프라임 X랑 똑같고요. 2T의 X-1, X- 알파 더하기 T의 X-1의 제곱. 요게 G 프라임 X 또는 F 프라임 X고요. 얘가 1 넣었을 때 뭐 나왔고 0 나왔고 몇 넣었을 때도 3 넣었을 때도 0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G 프라임 3을 구합니다. X에다 3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F 프라임 3과 똑같고요. 3 집어넣으면 2T에 2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T. 그럼 4T, 4T니까 4T로 묶어내면 3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4T에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게 뭐래? G 프라임 3, F 프라임 3? 0이래. 0. 근데 얘들아, T는 양수래며. T는 양수잖아. 최고차이 개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알파는 4밖에 없는 거야. 이걸 0을 만족시키는 알파 값 한 4 찾은 거죠. 됐나? 그럼 이제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그 다음에 프라임에다 넣어. 여기다 4 집어넣고 이제 T 찾으러 갈 건데 T는 어디서 찾을까? 쓸 수 있는 공식이 또 뭐 있어요? F 프라임 1 잠깐만. 요 알파가 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안 되네. 여기다가 뭐 넣으면? 0 넣으면. F 프라임 X가 4를 찾았으니까 2T의 X-1 X 빼기 4 T의 X-1의 제곱인데 요 조건 하나 쓸 수 있잖아요. F 프라임 0이 4다. 그럼 이제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은 0, 0 8T T 9T가 4 T는 9분의 4라는 양수 튀어나오네. 우리 fx 다 나온 거죠. f 프라임 x도 찾을 수 있고 f 프라임 x까지 찾았으면 f 프라임 6도 계산 가능하죠. 어렵죠? 어렵더라고. 어려웠어요. 다음에 5번 어려웠어요. 5번 어려웠어요. n부터 k까지 fx dx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an이라고 하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첫 번째 요 조건이 뭐냐면 양수 PQ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1사분면에 떠 있는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n부터 k까지 만약에 여기가 n이야. 예를 들어서 n이고 여기가 k인데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값이 있나 봐. 요 값이. 그 만족하는 k 값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겠다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미지수가 몇 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3개, 4개. 여기까지 됐냐? 요런 느낌이야. 그럼 봐봐요.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준을 먼저 잡고 가야 돼. 여기 한가운데 값이 딱 p야, p. 여기가 딱 n이 p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인데
n이 요만큼 붙어 있으면 an 한 요 정도로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 이럴 수도 있지. n이 요만큼이고 여기가 an이 딱인데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도 1이면 또 이렇게 딱 되는 값도 존재하겠죠. 이 한가운데를 맞춰서 P에서 일정한 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1이면 여기서 일정한 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AN일 거 아니야. 요 P에 대해 대칭이어야 될 테니까. 2도 있고 요런 역할도 있고 여기가 N이고 요만큼이 AN이야.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2라고. 그러면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면 얘들아 얘가 이차함수가 이 축을 벗어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제곱하면서 커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가 있으면 an 플러스 1 한 요 정도 있어서 요 n에서 an까지의 거리랑 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가 누가 더 좁겠어? 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1까지 거리가 훨씬 좁겠지. 왜냐면 더 올라가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이 간격이 일정한지 아닌지 일정하지가 않아. 계속 갈수록 점점 좁아질 뿐이에요. 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기준점이 처음 시작한 점이 한참 옆으로 온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들이 같아지려면 2로 똑같아지려면 높이는 더 늘어났으니까 요 밑변 뭐라고 할까 이거 가로의 길이는 더 좁아져야 되겠죠. 까지의 적분의 성질이 있어요. 2차 함수들. 요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n부터 k까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을 an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요. a2가 3이고 a3이 4이면 f2가 3분의 8이다. 무슨 말이냐면 a2가 3이란 얘기가 뭐냐면 인테그랄 여기가 n이고 요 값이 k야. 얘가 n이고 얘가 k니까 2부터 3까지 fx dx 값이 2란 얘기예요. f가 3이란 얘기예요. 또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 dx가 2란 얘기입니다. f3이 a3이 4란 얘기는 a3, an이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 an이 k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 k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이 k인 거예요. 그래서 k 대신에 an을 써놔도 돼. n부터 k를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하겠지. an이라고 써놓으면 그나마 읽기가 좀 편해. n부터 an까지. 그럼 이거 봐. 2부터 3까지도 2고 3부터 4까지도 2라는 얘기는 만약에 열기서 해볼까? 2부터 3까지랑 3부터 4까지면 야 2부터 3까지 밑변의 길이가 밑변이 똑같은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겠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을 수가 있겠냐? 아니 당연히 여기로 올라가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근데 같다며. 그럼 뭐밖에 없어? 여기가 2, 3, 4 이런 경우밖에 없겠지. P가 3인 거야. 이 말은 기억해서 이 말은 P가 3일 때 F2 값이 3분의 8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원래 보기 문제에서 기억이 가장 쉬워야 되는데 이게 좀 빡세죠. 엮어야 된다. 그러면 요걸
A2가 3이고 A3이 4인 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fx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는 거죠. p가 3인 거 고정됐으니까 p, q가 꼭지점인데 p가 3인 거 하나 나왔어요. 여기까지 쫓아오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뭐해? 없어. 그냥 적분해야 돼. 적분해.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빼기 3의 세제곱 플러스 qx를 2부터 3까지 적분했어.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그냥 적분했습니다. 3 집어넣으면 3q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q 그리고 그 적분한 값이 2가 됩니다. x축 밑으로 들어간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2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q 플러스 3분의 1인 거니까 q는 3분의 5가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fx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5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기억 참. FE가 3분의 8이냐? 라고 했더니 맞아요. 쫓아왔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니은 이쯤가 계산하면 되니까 니은이 이제 야 P가 3이야. 축이 3이다. 이때 1부터 5까지의 fx 값이 적분한 값이 8이면 8보다 작으면 A3은 4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그게 또 그리는 거 한번 그려. 축이 3이래. P가 3이라 했으니까 축이 3일 때 1부터 5까지니까 여기 2라고 하고 좀 눈에 보이게 좀 요 간격을 조금 일치시키면 좀 더 좋겠죠. 3, 4, 5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값이 8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 선생님이 지금 칠한 흰색과 파란색은 넓이가 어떻지? 적분한 값이? 똑같죠? 똑같아. 아닌가? 맞나? 맞지? 그러면 1부터 3까지 fx dx 값은요 당연히 2보다 작겠네. 아니 4보다 작겠네. 왜냐면 1부터 3까지나 3부터 5까지 fx dx나 똑같은 녀석이죠. 파랑이랑 흰색이랑 똑같은데 그 얘네들이 더한 값이 8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네들 반절이 값들이 4보다 작아야 돼. 4보다. 그러면 A3이란 얘기는 인테그랄 3부터 A3까지 fx dx 값이 2 나오는 거거든요. A3을 쓰려면 3부터 우리 조건에 맞게 3부터 A3까지 넓이가 2여야 돼. 그러면 A3과 A4와 A5 중에 여기 있겠지. A3, 3부터 A3까지 하면 자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 dx랑 3부터 4부터 5까지 fx dx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큰 거 아니냐? 여기는 핀트가 요만큼 얘는 핀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몇이 돼야 되는데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딱 반절이어도 얘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 dx는 뭐보다 작겠어? 2보다 작겠지. 아니 얘네 둘이 더하는 게 4보다 작은데 얘가 훨씬 커. 그럼 우리 얘가 2보다 크고 얘가 2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3부터 A3까지 2를 채우려면 요것보다는 3부터 A3까지 어디 있어야 되겠어? A3 한 요 정도 있어도 요만큼을 2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얘가 2보다 작으니까 좀 더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A3은 4보다 뭐예요? 크다가 성립합니다. 이게 답이 5번인가? 답 뭐냐? 5번이야. 이렇게 돼. 그럼 D도 똑같아요. 0, P1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이해되죠? 좀 너무 억지스럽냐? 2 나눠서 계산하는 거니까 3, 4랑 4, 5로 찢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역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3부터 A3이 만약에 4가 A3이어봐. A3이 4여봐.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2면 요만큼의 넓이는 2보다 더 클 텐데 그럼 요걸 만족시킬 수가 없죠. 4보다 작을 수가 없죠. 역으로 가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디귿. 이제 여기까지 니은 디귿을 맞춰버렸으면 보통 이제 3번 아니면 5번으로 찍을 텐데, 그죠? 보통 디귿이 더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니은도 좀 어려워서. 네,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많아요. 니은이 참일 때. 근데 한 번씩 변주를 주거든요. 그게 막 보통은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막 기억 니은 디귿이 계속 답이다. 또는 기억 디귿이, 그러니까 니은을 푸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모의고사 풀 때는. 디귿은 너무 어려우니까 니은을 풀어서 니은이 틀렸어. 그럼 기억 디귿. 니은이 맞았어? 기억 니은 디귿. 왜냐면 디귿 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디귿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답이 기억. 답이 기억. 아니면 이제 보통 틀리는 친구들은 니은을 못 풀어서 틀립니다. 나는 니은이 맞다고 해서 풀었는데 니은이 틀린 거야. 보통은 니은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게 보통 20번에 나오니까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두 문제 중에 끝에서 두 번째니까 어렵다. 근데 이제 예전 재작년에 죽전에 모 중학교에서 2학년인데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선택형 문제를 11문제인가 12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것도 있었고 맞은 것의 개수 고르는 것도 있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다들 죽전이 선생님들한테 말도 못 걸 정도로 표정이 다들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문정이 그랬죠. 문정이. 근데 문정도 문제 하나만 어려웠을 뿐인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문득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점수도 다 입력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올려주시면 막 올렸더니 이제 반별로는 선생님은 크게 신경을 우리 반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12분인데 각각 3반씩 받고 있으면 36개 반일 거 아니냐.
그러면 한 30개 반 된다고 생각하면 이 30개 반의 평균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들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얼마큼 열심히 잘 하셨나 싶어서 그 선생님별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쌤별 평균. 선생님 반 보통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왔다 갔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건 선생님의 능력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만약에 뭐 지금 선행이 가장 느린 반이 공수원 처음 하는 반이거든요. 그런 반이 각 3개, 4개인가 있어요. 만약에 그 반 중에 선생님이 2개를 가지고 있어. 월수금 1, 2에서 하나, 월수금 3, 4에서 하나, 화목에서 하나. 그래서 만약에 그 3개를 줬다. 공수원 처음 나간 친구들 반을 3개를 줬다. 우리는 이걸 정집반이라고 하는데 정규 과정에 집중하는 정집반이다. 얘네들은 공수원하고 3-1을 같이 나가는 친구들인데 그러면은 사실 좀 많이 힘들죠. 아이들이 막 잘 안 하니까. 그 중에 이제 또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머리가 막 뱅글뱅글 잘 돌아가거나 막 선생님하고 좀 잘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머리 깎고 막 와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점수가 어느 정도 막 우리 반처럼 잘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친구들을 우리 반처럼 잘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진짜 막 박수 쳐주죠.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그래서 보면 1등이 우리 그 지금 마스터반 1반 담임 선생님 강동기 선생님이 마스터 1반하고 마스터 2반을 맡으셔요. 그러니까 수금 1반, 화목 1반을 하는데 평균이 98점 몇 나오시더라고요. 98점이요. 2등이 우리 반이에요. 선생님이 월수금 5반하고 화목 프리미어 5반이거든요. 선생님 화목 프리미어 2반. 회사 90 언저리. 95 이상의 언저리. 1등만 선생님 보통 점수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간발의 차이로 이제 우리 고경 선생님.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막 다들 점수가 좋으시긴 한데 한 번씩 뭐 이제 이번에는 어때? 정평 많이 내고 있었으면은 평균이 좀 내려가겠죠. 정평도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반에 정평이 한 명도 없다. 우리 반에 정평이 한 명도 없다. 그나마 이번에 또 복부의 문정이었잖아요. 문정도 점수가 다들 어려워했으니까. 근데 우리 문정이 우리 반에 2 그리고 화목반에 1명 있어요. 근데 그 문정 3명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더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 문정도 됐고 있고 정평도 많이 됐고 있는 선생님들은 좀 되게 힘드셨겠죠. 선생님 화목반에 정평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나름 잘 봤습니다. 우리 화목반 친구들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 기말 때는 얘들아 우리가 한번 1등 해보자. 한 99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98은 좀 너무 사실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 대비하면 재밌어. 배우는 것도 있고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이 똑똑이는 이렇게 풀었구나. 이 녀석은 이렇게 벌써 여기를 푸는구나. 좀 특화된 친구들이 있어. 이번에 2학기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녀석들. 도형 이런 거에 막 나는 보지 못하는데 막 축이 하나씩 더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 대비하면서 우리 반에서 효민이가 좀 되게 그런 거에 좀 특화가 좀 된 것 같은데. 몇 회 풀었죠 모의고사를? 한 20 몇 개 풀었어요. 한 25회? 25회 풀었는데 오답이
10개가 안 돼. 내가 만들어준대. 그래서 한 번씩 봐. 어떻게 풀었나. 나머지 친구들도 많이 풀었죠. 많이 푸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학교별로 했을 때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언동입니다. 한 명 다니는데 한 명이 100점 맞아가지고 평균 100이에요. 100. 기말 때는 다 100점 맞았죠. 100점 맞아. 복병은 이제 통계인데 통계를 어떻게 중앙값을 얼마나 빨리 찾을 것이며 평균을 계산 실수 없이 잘 찾을 것이며 재편평균 제곱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원주각은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한번 감을 잡으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풀어. 이제 감을 잡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빨리 감을 잡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스스로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성그라고 하고 원주각 찾으라고 해도 뭐 보여야 찾지. 기말은 우리 반이 1등 합시다. 우리 반이 1등 합시다. 선생님도 막 자신 있게 막 우리 일반 선생님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 막 가장 먼저 올려 점수. 이미 다른 선생님도 다 집계는 끝났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막 남이율 뭐 서원 남이율 배워 이렇게 막 써. 한지훈 배워 이렇게 막 써. 다 적어놔. 그리고 이제 엔터를 불려야 돼. 중3 수지 지트 중3 단톡방에 선생님들 있는 데다. 근데 아무도 안 올려. 왜? 마스터 1반이 올려야 돼. 마스터 1반. 그리고 갑자기 우리 반에서 만약에 점수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한 50점 50점짜리 하나 있다. 이제 바로 시장님한테 따로 점수합니다.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50점이 나왔습니다. 빨리 전화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계속해. 이번에 우리 반에는 그런 큰 사고는 없어서 좀만 더 고생합시다. 이번에 모의고사는 아마 선생님도 만들어서 좀 선생님은 시험 문제 보기도 좀 쉽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좀 풀만할 겁니다. 자, 지금 보자. 0과 1이래. P가 0과 1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 빼기 am n과 n 플러스 1 빼기니까 요 사이의 값이 거리가 얘네들의 거리가 1보다 작냐 크냐 같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그림 그려. 아래로 올라가. 여기가 P인데 이 P가 0과 1 사이에 있대. 이 0과 1 사이에 이 거리가 뭐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나도 모르지. 야, 이렇게 있어. 이때 n부터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1보다 1이라고 할 수도 있죠. 1보다 좀 클 수 있지. 그래서 n부터 an까지의 넓이를 요만큼. 요게 몇인 거야? 요게 저 파랑이가 2인 거야. 둘러싸인 돌의 넓이가 2. 그러면 n 플러스 1이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 만약에 n 플러스 1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n 플러스 1이 여기 있다면 a n 플러스 1은 요 간격보다는 좀 더 작아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좁게 여기다 요렇게 요 분홍이의 넓이가 2인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n과 an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면 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어야 돼요. n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n 플러스 1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n과 n 플러스 1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들아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와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 중에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하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거리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지 않을까? 아니 줄어든다며.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일정해. 1로 계속 1로 일정해.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 갈수록 여기가 높아지니까 N 플러스 1때 AN까지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죠. 디귿 성립합니다. 갈수록 요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만 이해했으면 디귿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되나? 그려보면서 한 번씩 써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워. 다음. 없어. 다 했어. 8번이요. 우리 8번은 이제 막 손도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번은 손도 안 된 친구들이 많아. 8번 볼까요? 3차원수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좀 짜냈는지 3차원수 그래프를 굳이 의미도 없는데 그려줬습니다. 제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프를 a축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을 평행이동을 시켰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0은 0이래. 0,0 조금 지나야 되나. 그리고 극소값이 자연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폭이죠. fx하고 두 개. 실수 k 이렇게 n 값 그래서 했더니 이 만족하는 순서쌍이 69개가 나와요. a 플러스 b 값을. 그러면 가조건부터 한번 나조건, 가나조건을 해석하면 얘가 0,0을 지나면서 이 극소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쨌든 올라가긴 해야 되겠네. x축으로만 이동한다고 하면 이 극소값은 계속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위로 올려 y축으로 b만큼을 올리는데 그 b가 양수 쪽으로 올라가야 돼. b가 양수겠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0,0을 안 지나니까 x축으로 해서 좀 땡겨서 0,0 지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림은 가나 조건에서 필요한 게 우리의 그림은 (0,0을) 지나면서 극소값이 자연수, 양수가 되게 만드는 요런 그림이어야 합니다. 0,0 지나야 되고 극소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까지 이해되나요? 안 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희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가 요거는 지금 극소값과 극대값의 x 좌표니까 y라고 1이었어. x 좌표들이 이걸 x축으로 a만큼 땡긴 거니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좋아. 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좌표가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얘를 y축으로만 옮긴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를 b 빼기 2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가 b 플러스 2라고 적히면 돼. 근데 이제 이런 8번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뭘 의미하고 놓은 거냐면 30번이나 29번을 대비하고 낸 건데요.
30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고요. 29번이나 28번이라고 하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수준으로 보면 사실 얘네도 단가가 안 나와. 30번 문제를 만들어서 내려면 문제가 좀 더 많이 어려워야 되고 생각할 것들도 많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서는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좀 그래서 고쟁이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공수원 수원 하면서는 아니 좀 실전 수능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너무 좀 쉽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수능 실전서 1위 치니까가 나오대. 근데 스트부터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이런 킬러 문제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 뭐 있었지? 가나 조건에서 안 쓴 게 뭐 있냐? 자연수다. 자연수이다. 그래서 B 빼기 2가 자연수래. 맞지? B 빼기 2가 자연수니까 나 조건에서 너희가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건 B가 자연수다. B가 자연수다라는 걸 하나 찾을 수 있어. B가 자연수다. 까지 이해됩니다. 이제 다 조건을 보면요. 이 그래프 y는 fx와 요거야. 이게 fx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올린 그래프와 x-k 절대값 플러스 n이 그래프의 교점이 딱 몇 개? 2개 되더라. 딱 2개. 딱 2개. 그럼 언제 2개가 되는지부터가 핵심이죠. 언제 2개가 언제? 우리 그래프가 이 친구가 보통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가운데 값을 k라고 해서 이렇게 V자가 그려지는 그래프의 형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k, n이 되고 요게 절대값이 풀리면서 요 녀석 이거 지금 얘 기울기가 몇? 1. 얘 기울기가 몇? 마 1인 녀석인 거예요. 까지도 이해되나요? 그럼 이 V자를 가지고 니네 턱에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근처에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거야. 2개. 2개. 여기다가 요 V자를 갖다가 막 갖다 대보는 거지. 그럴 때 근처에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2개. 까지 이해되나요? 까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뻗어나갈 거니까 여기서 뚫어서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얼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안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하나, 여기서 하나 해서 이렇게 2개 생길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하나 뚫고 여기서 하나 만나게. 그러면 여기서 한 점 만나고 여기서 여기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여기서 한 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요쪽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차피 뚫고 갈 거니까 뭘 해서 여기서 접해야 돼. 접하는 걸 기준으로 찾으면 돼요. 접하는 거. 접하는 걸 기준으로 찾으면 돼요. 접하는 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k, n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2개 들어가면 실수 k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 x점의 좌표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연수 n, 이 n은
자연수 1씩마다 올리면서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까지 이해됐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K, M 요 꼭지점 여기 변화 이거 우리 그냥 꼭지점이라고 하자. 이 꼭지점의 개수가 69개래. 개빡세죠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 곡선과 직선이 나왔을 때 기준은 항상 뭐 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녀석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일 때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해서 두 점에서 생긴 경우가 있겠지. 여기서 하나 접고 여기서. 그럼 또 어디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죠. 까지 이해되나? 아 이게 어려워. 오케이 어려워.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요. 요 n값만 보는 거야. b값만 볼 거야. n값은 자연수여야 돼.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야. 그럼 최대 b 플러스 1까지는 되겠죠. b 플러스 2에서는 접할 수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요 꼭지점의 좌표가 b 플러스 1이야. 근데 이 b 플러스 1 y좌표는 뭐가 돼? 자연수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n은 1부터 b 플러스 1개까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a, b도 이게 자제로 평행이동이 되면 되니까 n이 1일 때 평행이동 시켜서 하나 만들고 n이 2일 때 평행이동 시켜서 하나 만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요 값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b 플러스 2보다는 낮아져야 돼. 근데 그 얘가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b 플러스 2에서 여기 기울기가 1이 되게 접하게 평행이동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안 돼? b 플러스 1개 값밖에 안 돼. 최대. 봐봐. 여기가 b 플러스 2. 근데 우리는 y축 평행이동을 자연수 1, 2, 3, 4 1단위로 해요. 1, 2, 3, 4, 5, 6, 7 1단위로. 그러면 여기에 b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접하게 만들면 되잖아. y좌표를 b 플러스 1로 만들어 놓고 요 점의 x좌표가 k거든요. 요 k는 실수 k라며. 그럼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접하게 만들 수 있는 k 값이 있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 딱 시키면.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k 값과 n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 k 값도 자연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k는 실수래. 왔다 갔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b 플러스 1 자연수까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올라가면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y값 n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1부터 자연수 b 플러스 1개까지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렇게 돼서 요 녀석보다 여기가 b 빼기 2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은 하나 나는 거 b 빼기 3개까지겠죠. 이 꼭지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질 때 만들 수 있는 n값은 1부터 b 플러스 1개고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n값은 1부터 b 빼기 3개까지 꼭지점. 그럼 요거 합치면 2b 빼기 2개의 순서쌍이 생깁니다. 이거일 때 k값은 다 각각 하나씩밖에 안 생깁니다. 요렇게 접하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기가 요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두 번째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뭘로 지금 선생님이 한 거냐면 기울기가 이번에 마이너스 1로 접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접할 때. 여기가 b 플러스 2니까 이 점은 아무리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게 b 플러스 1까지고 이 점이 b 빼기 2니까 이 점의 자연수는 아무리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b 빼기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내려와야 되니까 자연수로 하나씩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접할 때도 1부터 b 플러스 1개, 1부터 b 빼기 3개. 그래서 이것도 2b 빼기 2개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마지막으로 이게 69개니까 이게 지금 짝수잖아요. 이걸 다 더한 게 69개가 나오려면 짝수니까 죽었다 깨나도 홀수가 나오려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여기야. 이렇게 딱 꼭지점에 b 플러스 2가 딱 됐을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뚫고 가서 하나, 두 개가 딱 생겨. 그래서 n이 b 플러스 2가 딱 되었을 때 딱 몇 개? 한 개, 한 개. n이 b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서 한 점, 여기 위에서 한 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4b 빼기 4개랑 1개 하나 더 더해. 요거 만든 게 62개더라. 4b가 72가 돼. b가 18. 그럼 우리 fx가 x 빼기 a 잠깐만 x축으로 a만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된 녀석이거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래서 근데 우리 b를 18이라고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a 세제곱 3a 18 0 가족권에서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0인 거고 3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27 9 18 a가 3이구나. 그래서 a는 3 b는 18 더하니까 21. 이해돼요? 어렵죠? 이해 안 돼도 돼. 괜찮아. 얘는 괜찮아. 요 정도로밖에 못 풀어요. 여기 이 K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얘들아 이 K가 실수라는 게 핵심이에요. 실수라는 게.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18이니까 fx를 만약에 x축으로 3, y축으로 18만큼 평행을 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n컵 k, n이라는 꼭지점이 몇 개가 나오냐? 여기서 k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접하게 만드는 k 값이 b가 아까 몇이었으니까 18이었으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만약에 n이 여기 있어. 여기서 V자를 그릴 거야. 그러면 쫑쫑쫑쫑쫑 땡기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접하게 그릴 수 있는 거 하나. 또 여기면 쫑쫑쫑쫑쫑 또 옆으로 당겨서 접하게 그릴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69개란 얘기. 이렇게 만들어 수 있는. 이걸
처음부터 그리면서 저 K가 실수니까 나는 자연수 n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겠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제 그건 고등학교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미적분 공부하면서 시험 대비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풉니다. 엄청 많이 풀어요. 그때 익히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 2 빼기 2가 이미 한 개 있는데 왜두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기울기가 요 직선에서 요쪽에서 접하는 녀석 요렇게 반대쪽하고 또 이제 이쪽에서 접하는 녀석 마이너스 1로 기울기가 되면서 접하는 녀석이 하나 있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얘네들은 같은 경우인데 요 왼쪽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과 fx가 접할 때 또 여기는 이렇게 V자에서 기울기가 1인 녀석들이 접할 때 요거일 때만 접 교점이 2개씩 나오고 됐어요. 확 통할까요? 2회까지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조금 쉬었다가 2회는 할게요. 2회는 그나마 좀 이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래가 더 어려웠어. 어? 이래가 더 아 그랬어? 또 우리 도윤이 너무 안 풀었어요. 2회를 안 풀었어요. 2회도 안 풀었어요. 2회가 쉬웠어요. 2회가 어려웠어요. 괜찮아. 어려웠죠? 확통은 어땠어요? 풀만했나요? 아니요. 어려웠어. 어렵더라고. 선생님 또 이거 안 받아. 먼저 잠깐 풀고 있을래요? 틀린 거? 선생님 이거 파일만 보내놓고 올게요.
자, 봅시다. 틀린 것들 한번 볼까요? 무엇이 어려웠을까? 다들 얘기해 보세요. 몇 번? 6번. 딱 풀기 싫게 생겼네. A, B, C, D 네 종류의 색은 각각 농도에 따라서 1, 2, 3등급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2가지가 있는 거네. 이 12가지의 색상 중에서 8가지 색상 이후 다른 같은 두 개의 정사각형과 두 대각선으로 나눈 8개의 영역을 하나씩 칠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로 풀어라. 인 거죠. 자, 그러면 자 기억부터 가. 작은 정사각형 내부의 4개의 영역 모두 같은 등급의 색깔로 칠하고 작은 정사각형 외부의 4개의 영역도 모두 같은 등급의 색상으로 칠한다. 오케이. 작은 정사각형 내부와 외부로 이웃한 4쌍의 영역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색으로 칠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돌려서 일치하는 것으로 봤으니까 요 안쪽을 칠하는 건 원순열입니다. 하지만 여기 색깔을 빨주노초로 칠해버리는 순간 여기 밖은 직순열이에요. 선생님이 원순열 풀 때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 식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방법이 몇 가지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냐면 여기에 앉히는 거라고 보면 돼서 2팩토리얼이라는데 같은 게 2가지씩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한 가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빡 앉아버리는 순간 나머지 식구들은 앉히는 방법이 직순열, 4팩이에요. 못 돌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있으니까. 싸가지 없다 했잖아요. 못 돌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을 여 안에서 이미 적어서 써버리는 순간 요 밖은 직순열입니다. 못 돌려요 이제. 자,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안에 있는 거. 4종류의 각각 농도에 따라 1, 2, 3등급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그러면 먼저 A, B, C, D를 쓸 건데 A, B, C, D 쓰면 되잖아. 근데 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농도가 몇 가지야? 1등급, 2등급, 3등급이래. 그러면 3등급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1등급 쓸 건지 2등급 쓸 건지 3등급 쓸 건지. 그러면 여기에 A, B, C 선생님은 이제 1등급을 좋아하니까 1등급으로 A, B, C, D를 여기다가 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무슨 순열이야? 직순열이야. 그러면 4팩인데 직순열이랑 똑같아요. 원순열이랑 똑같은 거야. 4팩인데 빨 하나씩 밀었을 때 돌리는 게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와. 그래서 안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거만큼입니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나? 사는 왜 나오지? 응? 사는 왜 나오지? 같은 게 4가지씩 나오니까. 원순열에서 밑에 나누는 건 같은 가지수가 몇 가지씩 나오는지를 세서 그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 가지수.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 기억?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6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몇 가지 있는가? 2가지. 그래서 2로 나눠. 이게 원순열. 그래서 보통 원순열에서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외우면 안 돼요. 원순열 할 때. 그냥 직순열을 같은 곳에 몇 가지 같은 곳에 개수로 나눈다 라고만 외우시면 됩니다. 원순열은 공식이 없어. 그냥 직순열을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내가 A등급, B등급, C, A, B, C, D 1등급 애들 여기다 빡 칠했다. 그 가지수가 이만큼. 그럼 이제 여기다는 뭘 못 칠하는 거야? B를 못 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칠하는 애들은 이제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등급은 이미 썼으니까 2등급 또는 3등급 중에서 같은 등급으로 하나 골라야 되니까 2등급으로 쓸 건지 3등급으로 쓸 건지 골라주고 이제 여기다가 A, B, C, D를 다시 써줘야 되는데 얘네들끼리는 같은 B, B를 쓰면 되는데 안 된대. 된대 안 된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이거 뭐야? 수용도죠. 그런 거 있잖아. 시험을 6명이서 보는데 그 6명이 모두 다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앉아야 된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직순열인데 B 옆에는 B가 쓰면 안 된다. 그러면 A, B, C, D 1등급이 칠해져 있을 때 요 A 자리에는 B가 와. 그럼 여기에는 누가 와? C 또는 D가 와. 아 A도 와. 맞나? 그럼 여기가 C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B, C 했으니까 A 아니면 D요. 근데 여긴 D가 안 되고 여기가 A 이렇게 하나 생기게 돼. D는 D가 왔어. B, D 썼어. 그러면 여기는 A밖에 안 되고 그럼 여기가 C인 거네요. BA를 썼어. 그럼 여기가 D가 오고 C가 와야 돼요. 이 알파벳 순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 B 볼 수 있는 게 B도 있죠. 뭐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몇 개 있는 거야? 9가지 나오는 거 아닌가? 다 칠할 때까지 곱하기인 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음 8번. 아유 하기 싫대. 그림과 같이 모두 합동인 8개의 작은 원의 중심이 일정한 간격으로 큰 원 위에 배열되어 있어요. 8개의 작은 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적을 때 어느 두 쪽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은 항상 12 이하이다. 어느 두 짝수도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배웠어요? 만약에 이런 거였지. 예를 들어서 여자의 둘과 남자의 넷이 있는데 이 여자의 둘이가 싸웠어. 그래서 얘네를 일렬로 안 칠 건데 얘네 둘이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먼저 쪼리들 남자애들 4명을 앉혀. 그 앉히는 방법은 똑같이 4팽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삐진 여자애들 요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해주면 되죠. 요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전체 6팩에서 여자애들 이웃한 거 총 몇 팩이에요? 여자애들 묶어서 하나로 봐서 5팩 빼줘도 괜찮아. 이건 딱 여자애가 2명일 때만 성립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몇 명이야? 3명이잖아. 여자애들 3명이서 뭉쳐다니면 가장 많이 싸우잖아. 이때는 이거 전체에서 빼는 게 안 돼요. 여자애가 2명 1명씩 이렇게 이웃한 거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웃한 걸로 보니까.
이거 뺀 이거는 얘 2명밖에 없었으니까 딱 2명 이웃하는 거밖에 없는데 요 여자애가 3명이면 2명 1명 2명이 이웃하고 1명이 떨어져 있어도 이거 이웃한 거예요. 요 2명이 이웃한 거니까. 그랬을 때는 전체에서 다 이웃한 걸 빼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웃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쩌리들을 먼저 앉혀주고 그 사이에 그 주인공들을 앉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 없이 다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가족권에서 뭐래? 짝수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누구부터? 쩌리들. 홀수들부터 먼저 배열을 해. 배열. 홀수를 얘들아 홀수가 몇부터 몇 가지야? 1부터 8까지니까 1, 4, 5, 7 1, 4, 5, 7 4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4개를 그냥 나열하고 홀수들을 나열하고 그 사이에 짝수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까지 되나? 그럼 먼저 홀수 나열합시다. 홀수 나열하는 방법은 총 4팩인데 아직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4로 나눠줘서 홀수 나열하는 방법은 3팩입니다. 홀수 나열하는 방법 3팩이야. 그럼 내 맘대로 1, 4, 5, 7 이렇게 나열했어. 그런데 마주보는 친구들의 합이 항상 12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럼 홀수끼리들은 마주 봤을 때 5, 7 해봤자 12 이하인 거잖아. 12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조건을 목만 한 녀석이 없어. 그럼 남은 짝수가 2, 4, 6, 8. 그럼 얘네들이 만났어도 괜찮거든요. 요 녀석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6, 8.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만 전체는 빼주면 되겠네. 그럼 전체가 뭐야?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전체 가지수가 홀수 3팩토리얼 곱하기 짝수 하나 둘셋넷 4팩. 요게 전체 가지수예요.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전체 가지수. 에서 뺄 거라고. 마주 보는 수의 합이 12가 이상 12를 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6, 8일 때밖에 없으니까 먼저 6, 8을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8을 먼저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8 나열하는 방법 4가지, 옳지 4가지. 그러면 6을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마주보는 녀석에 놔야 돼. 8을 여기다 썼어. 그럼 여기 자동으로 6인 거야. 우리 그걸 빼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누구요? 2, 4는 아무데나 2팩.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홀수 나열되는 가지수 3팩. 홀수 나열되고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14인 경우 6, 8이 마주보는 경우를 빼주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빼주면 되죠. 아니면 3팩으로 묶어놓고 빼든가. 그래서 계산하시면 다 튀어나올 거예요. 아닌가? 근데 앞에 4는 요곱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오른쪽. 얘가 8을 넣는 방법. 일은 뭐예요? 응? 그 작업하기 1. 뭐였어? 6 넣는 방법.
이해만 되면 돼. 가지수가 구하는 방법이 달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음 2번이요. 서로 다른 또 6송이를 4개의 꽃병 A, B, C, D에 꽂을 거예요. 꽃병 A에 적어도 3송이 이상의 꽃을 꽂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애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뭘로 풀까? 한 가지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6개의 꽃 중에서 먼저 4개의 꽃병에 꽂을 거니까 서로 다른 꽃 6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 3송이를 골라서 A에 빵 넣어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A에다는 최소 적어도 3개 이상 넣어야 되니까. 이게 적어도니까 전체에서 풀려면 A한테 빵송이, 한 송이, 두 송이 넣은 걸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꽃 이게 올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남은 꽃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똑같아져요. 복잡해집니다. 똑같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6개 서로 다른 꽃들 중에서 3개를 골라서 A한테 빵 넣어. A한테 빵 넣는 방법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무슨 꽃이 남았을까? 새송이를 장미꽃, 해바라기꽃, 나팔꽃 이렇게 3개가 남아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장미꽃은 B 또는 C 또는 D에 들어가야 되니까 장미꽃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그렇죠. 해바라기도 3가지. 나팔꽃도 몇 가지? 3가지. 그래 이렇게 돼. 선생님 그러면은 3가지인가요? 이미 이제 A한테는 적어도 3송이를 꽂은 거니까, 그러니까 A에 3개 서로 다른 꽃 3개를 꽂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미 이제 끝. 3송이 이상이면 4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회심의 질문인데 우리는 먼저 3개만 꽂아봤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왜냐면 3개 최대 몇 송이까지 꽂을 수 있어? 6송이까지 꽂을 수 있어. 3개, 4개, 5개, 6개 해보는 거야. 그러면 6, 7, 3이고 나머지 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씩일 거 아니야. B, C, D 중에 하나, B, C, D 중에 하나, B, C, D. 그러면 곱하기 9겠죠. 아니 27. 3의 대절이. 더하기 6C 4여 인자. 그러면 이제 장미꽃하고 해바라기만 남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또 여기가 굳이 않겠어? 3가지. 6C 5야. 그러면 3가지. 6C 6가지인 거죠.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 근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선생님 저거.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나? 6CR 3의 R제곱 인 거 아닌가? 요거 아닌가 이거? 그럼 여기다가 1의 R제곱을 이렇게 빡 써주면 3 플러스 1의 6제곱인 거 아닌가? 이항정리 아닌가? 알았어. 그냥 이거 계산하기 더 낫겠네. 이거 계산하세요. 이거 이항정리 오늘 하겠습니다.
나머지 곱들을 B, C, D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씩이에요.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 뒤에는 이제 3 곱하기 3 두 송이만 남았습니다. 한 송이, 빵송이 남았으니까. 이해되나? 나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다음 9번. 몇 번? 9번. 9번. FA, FB, FC가 0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FA, FB, FC 곱한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전체 가지수에서 0이라는 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러니까 FA 곱하기 FB 곱하기 FC가 곱했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가지수를 전체에서 빼면 그 다음에부터 다 0이겠지. 자 그러면 자 A가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B도 다섯, C도 다섯. 선생님은 그래도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씩 쓰는 게 훨씬 좀 편합니다. 공식 쓰는 것보다.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125개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라도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파이를 쓰고요. 여기가 공정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꿈꾸는 사회. 공정한 사회. 공역의 개수 5개, 정의의 개수 3개.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돼요. 외우지 마. 적분도 다 외워야 되고 이용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빼자. 뭐인 거 다 곱했을 때 0이 아니고 그럼 FA는 FB는 FC는 0 아닌 다른 값들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4 아닌가요? 그래서 아시면 되겠죠. 근데 맨 처음에 A가 0으로 갈 때 B랑 C는 총 가지수가 25개가 나와서 그 3개 중에서 75개의 답을 쏘는. 둘 다 0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함한 거 아니에요? 5 곱하기고요. 어디가? 그러니까 A가 0으로 가면은 B랑 C는 무슨 수가 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B는 5개 부를 수 있고 C도 5개 부를 수 있고 그렇지. 둘 다 0이 될 수 있는 가지수도 포함하는 거니까 5 곱하기 5에서 25개인데 B가 0으로 갈 수도 있고 C가 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반상에서 75개 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B가 0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는 그래서 그게 겹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생기니까 그냥 전체에서 이렇게 빼주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해요. 다음 1, 2, 3, 4, 5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이거 좀 개빡세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오케이. 치역 골랐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도 개빡세요. 왜냐면 가족 것만 한번 풀어볼래야 되나? 야 이거 찾아봐라. x에서 x로 가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찾아봐 몇 개인지. 푼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다 될 거야? 좋아. 해봐라. 이거 개빡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서 fn과 fn 플러스 1이 다르다. 이게 그냥 나 조건을 잘 해석해서 F1, F2, F3, F4, F1, F2, F3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이제 F1과 F2가 다르고 F2와 F3이 다르고 F3과 F4가 다른 것까지 찾은 다음에 F5는 아무데나 F4랑 F5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찾아서 계산하시면 그나마 좀 편한데요. 가족것만 따로 쓰는 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것만 따로 생각하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해볼게요. 가족것만 먼저 풀어볼게요. 가족것만. 원소의 개수가 3개려면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린 가급적 편하게 공역 5개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랐다. 치역이 되게. 너 내 치역이 되라요. 1, 2, 3 딱 골라줬어. 그 치역을 골라주기만 하면 안 돼. 치역은 뭐도 해야 돼. 화살표를 받아야 돼. 꽂아줘야 돼. 그래서 1이 3개 중에 만약 이제 순서로 생각하면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1이 1, 2, 3 중에 먼저 여기서 5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요. 3, 4, 5. 선생님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 5개 중에 3개를 골랐어.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게 3개, 4가 2개, 5가 1개. 아무나 하나씩 꽂아줘야 됩니다. 각각. 그래서 이렇게 꽂아줬다면 이제 1은 갈 수 있는 게 3개, 2도 갈 수 있는 게 3개. 이래야 치역이 딱 3개가 돼. 이해되나? 그러니까 5C3으로 치역이 될 수 있는 애를 골라준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면 5C3을 골랐어. 그러면 이 정의역을 세 묶음으로 나눠주면 돼. 3개의 조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 골라줘야 되니까 1, 2, 3. 그러면 5개를 3개로 뭐 하는 거야? 기억나? 분할? 그럼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어떻게 있어? 3개, 1개, 1개, 2개, 2개, 1개. 또 있나? 없지? 그럼 이거 5개 중에 3개,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고 같은 거 2개니까 2분의 1. 요게 뭐냐면 이렇게 한 묶음, 1개, 1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 분할했으니까 분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게 1, 2, 3이 통째로 갈 수 있는 게 3개, 그럼 4는 나머지 2개, 5는 나머지 1개 가져야 우리 조건 치역 3개 골라지는 거니까 곱하기 300. 또 5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2개, 1개 중에서 1개, 그럼 200, 200분의 1이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묶인 거야.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또 얘네들 분배해 주는 방법 3패. 이게 가족관입니다. 이게 가족관. 이게 가족관. 어렵죠. 함수 문제는 좀 빡셉니다. 요거 이해되면 그래도 순열 조합을 잘 배운 친구들이고 분할을 언제 했냐면 얘들아 이렇게 조짜기 할 때 했었어. 이렇게 조를 짜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어떻게?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4개 3개 중에서 3개 7팀 중에 4팀 주문해주고 여기 3팀 골라주고 그리고 여기 4팀을 2팀 골라주고 2팀 중에 2팀 골라주고 근데 같은 게 2개씩이니까 200분의 얘네들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또 곱하기 이제 3개 팀을 2개 골라주고 1개 팀을 1개 골라주고 요게 조작이 총 만들 수 있는 가지수입니다. 할 때 분할을 했었어요. 이때
이해돼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함수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심지어 합성되어 있으면은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특히 수면 조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공수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조건 봐봐.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1은 F2여, F2는 F3이야. F3은 F4랑 달라야 되고, F5는 뭐야? F4는 F5랑은 달라야 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얘들아, 가족권에서 만들어지는 치역이 3개인 가지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F3이 다 똑같은 이 세묶음이 다 똑같은 1로 가버리면 1, 2가 됐든 1, 3, 5가 가면 3, 4는 2, 4는 아무거나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F1과 F3과 F5가 다 2로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F2는 F1과 다른 값만 되면 되는 거니까 1 또는 3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2로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또 F4도 F3하고 다른 값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1 또는 3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닌가? 뭐만 피해서? F2도 1로 갔는데 F4도 1로 가버리면 이때는 이제 치역이 3이 꽂혀있는 가지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치역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만 피해서 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까지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알았어. 다시 할게. 선생님이 가족권은 어렵게 풀고 가버려서 더 좀 그렇게 해. 가족권은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만든 방법 2가지가 있고, 가나 조건을 같이 섞어서 한다면 지금 5개 중에서 먼저 3개는 골라줄게요. 1, 2, 3 골랐습니다. 야, 얘네 체역할 거야. 그러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냐? 3개. 그러면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아니겠어? 아닌가요? 그러면 F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F2랑 F3이 달라야 되니까 F2가 선택한 것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야? 2개. 그럼 F4는 F3이 선택한 것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2개야. 마찬가지로 F5도 F4가 선택한 것만 다른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2개야. 에서 몇 가지? 2가지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치역, 그러니까 F1이
만약에 F1이 1로 갔어. 그럼 F2는 2 또는 3으로 가야 되니까 F2가 2로 갔단 말이지. 그럼 F3은 2만 아니면 되니까 F2 1로 갔다고 쳐봐. 그럼 F4는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2로 갔어. F4가 2로 갔으니까 F5는 나 1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치역이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돼. 치역이 2개밖에 안 돼.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얘들아,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는 가지수가 F1이 골랐을 때 F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F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다 한 가지씩인 거 아닌가? 그러면 F2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봐봐. 요거 세볼게. 요게 더 그나마 쉽네. F1이 1, 2, 3 중에 하나를 골랐어. 이게 딱 3가지야. 그럼 F2가 갈 수 있는 건 2 또는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F2는 2로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F2가 고를 수 있는 거 2개. 그럼 F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겠지. 왜? 치역이 2개인 거 고를 거니까. 그럼 F4는 1개. F5도 1개. 그래. 이게 치역이 2개이네. 치역이 1개인 애들은 못 골라요. 그죠?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나 조건. 그래서 전체 이렇게 5C3 곱하기 이거에서 요거 빼주면 됩니다. 요게 그나마 쉽네요. 근데 치역이 2개인 걸 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지. 1 그럼 2랑 다른 값 1, 3이랑 다른 값 2, 4랑 다른 값 1 이렇게 되면 1, 2, 3은 골라줬는데 선택받은 애들은 1, 2밖에 없으니까 치역이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치역이 1개인 건 이미 앞에서 거둔 거죠. 치역이 1개인 건 나올 수가 없어. 나 조건 때문에. F1이 1이면 F2는 1 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을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가버린 순간 치역 2개가 선택된 거니까 치역이 1개인 건 없어. 따로 고민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치역이 1개인 것까지는. 차라리 여기는 안 돼. 다음 16번 14번부터 할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두 집합 A, B는 모두 순서쌍이겠어. A 합 B가 1, 2, 3, 4, 5, 6이고 1, 2는 A, B, A와 B의 교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고 1, 2, 3, 4 A 교집합 B는 1, 2, 3, 4의 부분 집합이야. A 합 B는 1, 2, 3, 4, 5인데요. A 교집합 B가 1이니까 집합 A는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1과 2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 4, 5, 6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A 교집합 B부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네. 1, 2일 때 A가 먼저 오른다. 이때는 시연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 가지수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A 교집합 B가 1,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이제 1, 2, 3, 4는 선택이거든요. 그럼 해볼게.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A, B가 1, 2를 다 가지고 그럼 이제 나머지 A가 A 교집합 B가 1하고 2만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1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2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3, 4, 5, 6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씩이야? 겹치지 않게 가야 되잖아. 교집합이 1, 2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하죠. 여기에 1, 2가 들어있어.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럼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가지수 두 가지. 4도 여기 아니면 여기 가면 되죠. 3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응? 3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디에? A랑 B 중에 아니죠. 이거 편집합이 3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1, 2일 때 합집합이 1, 2, 3, 4, 5, 6이 되려면 이걸 딱 정해주는 거지. 교집합 너 1, 2야? 그럼 3은 여기 아니면 여기 가는 거 두 가지. 4도, 5도, 6도 더하기. 그 다음 1, 2, 3일 수도 있겠지. 그럼 또 1, 2, 3 그럼 4, 5, 6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씩. 1, 2, 4도 두 가지 두 가지씩. 1, 2, 3, 4까지면 또 5, 6 두 가지 두 가지씩. 그래서 다 더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굳이 안쪽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쪽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네. 그러면 1은 무조건 여기고 2는 무조건 여기고 3은 3개, 4도 3개. 네, 3, 3, 2, 5. 뭐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약간 좀 쫑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다음. 16번 모르겠어. 각 자릿수의 곱이 1000이 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각 자릿수를 뭐 A, B, C, D, E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E가 1000인 게 몇이에요? 2의 몇 제곱? 요것이야. 근데 A, B, C, D는 각각 1에서 9 사이, 0에서 9 사이여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하나씩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가짓수로? 그래서 그 8하고 5 해서 8. 5, 5, 5, 1 5 개인 게. 네. 그 다음에 5는 따로는 못 쓰겠네. 그러니까 5, 5는 고정이고 2, 4 네네. 또 있어? 그렇지. 그럼 이거 나열하는 방법 5팩을 3팩으로 5팩을 3팩으로 아닌가? 그러면 이제 5팩을 3팩이면 20인데 곱하면 400이고 더하면 40이니까 네. 40이 걸리네요. 다음 17번은 어려운데? 이건 프로그램은 뭐 진짜 멋지죠. 또 없어. 다 했어. 28번까지. 19번이요. 네 개 이건 순서상을 먼저 찾아. 네 개를 배열하는 것부터 찾자. C가 가장 많죠? 그러면 C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C가 3개. 그러면 C를 3개 썼을 때 A 또는 C 썼을 때 B. 요 가지수가 있을 테고 C가 2개면 A, B도 있고 C, B, B도 있죠. B는 2개씩 있어. 더 있나? 없죠? 그다음에 C가 1개 있으면 B, B, A 다 써야 4가지가 돼. 팩토리얼 3팩, 팩토리얼 3팩, 팩토리얼 2팩, 팩토리얼 2팩 2팩, 팩토리얼 2팩 해서 다 더하면 되죠.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A는 조금밖에 없은 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C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좀 더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이런 그림 문제를 좀 싫어하네. 세 개의 칸 A, B, C가 있고요. 책꽂이에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꽂을 건데
각 칸에는 4권의 책을 모두 꽂을 수도 있고 한 권의 책도 꽂지 않은 칸이 이게 몰빵이 된다는 말이죠. 몰빵이 된다. 이 책꽂이에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꽂는 가짓수, 각 칸에 책을 꽂을 때에는 책을 반드시 세워서 왼쪽에 붙이고 각 칸에 책이 꽂힌 순서는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슬램덩크 1, 2, 3, 4, 5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다가 A에다가 1, 2, 3, 4, 5를 다 집어넣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1, 2, 3, 4, 5 넣거나 2, 3, 1, 4로 넣거나 4, 3, 2, 1로 넣거나 4, 2, 3, 1로 넣거나는 구분하겠다라는 뜻이죠. 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돼? 아, 좋아. 여기까지야.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책이 4권이야. 4권을 골라줘야 돼. 중복적으로 안 떴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A칸, B칸, C칸에 꽂혀있는 책의 개수를 X, Y, Z라고 해서 더한 값이 4를 만들자. 하고 좀 이따 할까요?